안녕하십니까. 아는구 TV 이승훈 작가입니다. 무게 너무 예? 무게를 너무 까는데. 아니요, 지금 너무 졸려가지고 제가 사이버 불링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요즘 다른 그 막 10만, 20만, 30만 막 그 구독자 가지고 계신 우리 유튜버 여러분들이 새벽까지 방송을 계속해요. 제가 너무 괴롭습니다. 그걸 다 봐야 하니까 잠을 못 자요. 제가 새벽 4시, 5시까지. 아 누가 보라 그랬어요? 아니 이게 사이버 불링 아닙니까? 보고 싶은 걸 어떻게? 너무. 근데 여기 저기 우리 사이버 블링계 조자룡님이 오셨네. 아니 어떤 구독자님께서 성수형 이동형 TV에서는 완전 반 바본데 여기선 조자룡급이네.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우리 사이버 블링계 조자룡님, 김성수 평론가님, 예. 요즘 뭐 사이버 블링을 좀 어떻게 좀 당하셨다면서요? 일단 안홍구 청장님 TV니까 안홍구 청장님 소개하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홍구 청장님. 이분은 포청천입니다. MC가 좀 그런 걸 먼저 짝짝 하고 오늘 진행을 해야지. 너무 졸려가지고 예. 죄송합니다. 제가 예의가 벗어났네요. 예. 아니 사실 그 제가 나가는 방송에서 약간씩 그 부캐가 있어요. 아, 네네. 그래서 이동형 쪽에 가서는 이제 좀 이렇게 구박당하는 바보형 네, 맞습니다. 그런 느낌으로 가고 있고 진짜 바본 줄 알았어요. 이런 게 사이버 불링이에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안홍구 TV에 와서는 우리 또 본부장님께서 당부하신 게 있어가지고 아주 유쾌하게 함께 발랄. 네, 그렇죠. 미친 정부를 갖다 좀 조롱해달라. 그래서 그런 캐릭터로 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프로그램마다 좀 다른 캐릭터를 이제 좀 즐겨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사실 한 4월 말쯤에 네네. 이제 그 한번 흔히 말하는 저격 영상을 받았어요. 그때 이제 모 채널에 이제 출연을 같이 하던 분이 있었는데 이제 그분이 그 모두에서 그 나왔던 그런 특정한 말이 이제 불쾌하셨다고 그러면서 아니 근데 그 불쾌하셨으면 그 말을 방송이 끝난 다음에 저한테 얘기하시고 그러면 내가 당연히 사과도 하고 했을 거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방송 끝나고 집에 갈 때까지 아무 얘기도 없었거든요. 오히려 뭐 본인 구독자가 전해달라 그렇다고 저한테 선물도 주셔가지고 선물 잘 받아갖고 와가지고 기분 좋게 가서 자문이 들었는데 새벽에 이제 그 영상 하나를 갖다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그 바로 전날 했던 방송의 특정한 단어 그거를 갖다 막 이렇게 강조하면서 그러면서 결국 결론은 제가 굉장히 1년 동안 뭐 방송을 하면서 방송을 빙자해서 괴롭혔고 그래서 그런 그 방송을 하면서 이제 연을 끊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여서 이제 일단 처음에는 계속 이제 사과를 했죠. 사과를 했는데 사과도 받지 않으시고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근데 그 무슨 이야기가 사전에 있었나요? 그 무슨 그분이 기분 나빠할 만한 그런 뭐 문제를 먼저 제기를 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방송하다가 농담으로 했던 말인데 그 말이 이제 본인한테는 굉장히 모욕적인 말이었던 거죠. 본인이 느끼기에는. 아니 실제로 뭐 그 말을 모욕적으로 느끼시는 분이 있어요. 있어서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그 상황들을 감안해서 사과를 했죠. 문자로 사과를 하다가 전화도 했고 그런데 전화도 안 받으시고 그래서 사과를 했고 근데 계속 이제 문자를 또 그쪽의 입장을 막 강조하는 문자들이 나중에 왔고 그런 상태에서 뭐 방송을 안 하신다고 하길래 진짜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이러고 있었는데 그 다음날 또 방송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저는 저를 언급하는 그런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다고 느꼈던 거고 그래서 계속 참았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어제 방송을 하다가 이제 김두일 작가하고 이렇게 맞습니다. 얘기를 하다가 이제 그 얘기가 내가 솔직히 그때 그걸 받고 난 다음부터 잠을 못 잔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걸 가지고 또 어제 방송을 하셨더라고. 그래서 자기는 사이버 불링을 한 적이 없다 이러면서 방송을 하셔가지고 그게 몇 년 전의 이야기입니까? 몇 년 전도 아니고 4월달 얘기. 4월 말. 근데 그분은 이 사이버 불링이라는 생각을 안 하고 자기가 그냥 모욕을 느꼈다는 생각을 아직도 그냥 사과도 안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방송에서 모욕을 당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방송에 제가 했던 발언을 이상하게 편집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막 이렇게 저를 저격하는 글을 달아가지고 주변에 꽤 많은 사람한테 돌렸어요. 근데 그게 사이버 불링이에요. 그렇죠. 사이버 불링이라는 예. 거죠. 제가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 제가 말실수를 했다고 해도 그게 사이버 불링에 속하는 건 아니거든요. 소위 그냥- 말하면 이제 호흡이 잘 맞으면 어떤 그냥 개그 코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 예. 방송에서는 혹은 기분이 나빴더라도 아니 저는 끝나고 그분이 나서- 저보고 예. 뭐 머리 크다고 예. 맞는 모자가 없다 그럴 그럴 때 뭐 저 웃었죠. 어우 모욕적이야. 난 어. 너무 모욕적인데 전 맞는 모자가 없어서. 아니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맨날 이것만 쓰고 오거든요. 야. 저한테는 모욕적이죠. 예. 같은 동병상련. 아 머리가 커요. 예. 예. 아 그리고 뭐 그거 외에 뭐 어떤 뭐 제가 성격이 이상하다는 등 뭐 이런 얘기를 막 아. 많이 하셨지만 다 농담이라. 예. 이동현 같은 경우는 저한테 뭐 김선수가 하는 게 뭐 있어 뭐 이런데도 그렇지 뭐 이러는 거잖아요. 방송에서 동료인데. 이게 일종의 그 방송용 그 멘트들이잖아요. 네네.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거를 이제 느끼기에 이제 그랬다면 사과를 했고 예, 상화를 계속했죠. 그걸로 사실 끝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같은 동료로서 방송을 했는데. 동영상을 다 돌려가지고 그거를 받고 난 다음부터 이제 계속 또 거기에 있는 얘기들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뭐 괴롭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걸 또 다음 방송에서 본인이 하는 방송에서 이제 직접 언급은 하지 않더라도 누가 들어도 저라는 걸 느껴질 수 있게 그렇게 계속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힘들었던 것이고 네, 네, 그래서 네. 그거를 어제 방송에서 난 이런 일을 당했다라는 걸 굉장히 그분을 특정하지도 않고 네, 살짝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먼저 또 맞습니다. 방송을 올려가지고 지금은 이게 이제 비공개로 돼 있어요. 비공개죠. 네, 네. 그래서 그 방송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지만 솔직히 그 방송에서 또 원본을 보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해놓고 그 맞습니다. 밑에다가 계속 뭐 자막을 달았어요. 근데 자막이요. 뭐 예. 다들 아시겠지만 그렇게 자막을 다는 것 자체가 또 사이버 불링이 되는 거예요. 네네. 특정하게 해석을 하게끔 계속 유도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우리 방송하고 있는데 여기 자막 좀 달아봐 주세요. 혼자서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장동건 누구 이렇게 뭐 자막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 혼자서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이수근 작가 뭐 이런 거 하면 이수근 작가를 사이버 불링 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옳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쨌든 사이버 불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심각하게 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사실 어제 그 방송은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었거든요. 예. 어제 특정한 채널에서 일반 시민을 개인의 신상 정보를 다 털어가지고 방송에서 막 노출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던 거였거든요. 어제 했던 내용 중에는 그분들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 스패너라고 하나요? 예. 그분에 대한 개인 일반 시민한테 누가 지금 특정 방송 유튜브가 네, 네, 그걸 네. 가지고 막 문제 사이버 불링을 하는 거를 이러면 안 된다라는 취지의 방송을 하신 거 아닌가요? 예, 특히 민주 진보 진영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 민주 진보 진영은 정말 구독자들을 끌어모아서 우리 편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세상을 바꿔야 되는 사람들 아니냐. 근데 구독자들을 공격하고 내 말을 듣지 않는다고 욕을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렇게 개인 신상을 갖다가 털어서 짚어주고 이러면 안 되는 것이다. 그렇죠.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고 그래서 사이버 불링의 정의서부터 시작해서 어떤 유형이 있고 이런 방송을 하던 차였어요. 네, 맞습니다. 그 차에 김도일 작가랑 전화로 이제 출연을 하게 된 거고 그 구체적인 사례를 넣고 이게 왜 사이버 불링인가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 그러니까 참 내가 볼 때는 상당히 그거를 미리 알아서 사람들이 사이버 불링이라는 그건 사실 우리 오프라인에서 그냥 주먹으로 치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그렇죠. 사람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주는 건데 네. 그거 하지 말고 이 유튜버도 그 공익 방송은 아니지만 그러나 유튜버도 지킬 건 지키자 그런 취지에서 하신 건데 그걸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막 또 과거에 그냥 사과까지 했는 내용을 다시 꺼내 가지고 사이버 불링을 진짜 하는 건 그건 아주 못할 짓이네요. 보니까 아무튼 이런 내용들을 되도록이면 구체적인 어떤 사례보다도 우리가 전반적으로 유튜브 내에서 특히나 이제 민주 진보 진영의 유튜브 내에서는 사이버 불링을 근절시킬 수 있는 하나의 그렇죠. 계기가 예. 이번에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 총장님을 대표로 모시고 사이버 불링 퇴출 뭐 시민연대 뭐 이런 거 유튜브 연대 이런 걸 만들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사이버 불링을 내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안 해보셨으니까 야, 안 해보셨으니까 그러니까요. 오히려 예. 딱 어울리지 않을까. 예. 좀 청정한 이미지 아니겠습니까? 청정한 이미지시고 그렇죠. 청결한 이미지시고. 그래서 안원구 청정. 좀 이런 거 받아주라며 이런 거. 갑자기 사이버 불링 하고 싶네. 갑자기 사이버 불링 하고 싶네. 김포 어디 사세요? 김포. 예. 김포 운양동에 살고 있습니다. 아, 예, 예. 하여튼 제가 옆에서 우리 김평론가를 이렇게 지켜보니까 사실 이 바르게 가야 된다는 게 아주 투철하게 맞습니다. 인식이 돼 있는 분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분을 또 못 견뎌하는 사람들이 최근에 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못 견딘다는 게 뭔데요? 아니 그 자기들 어쨌든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니까 예. 그 사람들이 못 견디는 거예요 지금. 예. 저도 거기에 지금 반열에 올려놓고 지금 공격을 하던데 언젠가는 교육을 한번 시킬 겁니다 제가. 오, 예. 제가 이런 표현 쓰면 좀 그렇습니다만, 그 안 총장님이 최근에 뭐라고 불리냐면 유튜버 앵벌이라고 불리고 뭐? 있어요. 누가 행보야? 그뭐 어디 채널에서 유튜버 앵벌이 얘기도 하지 마 이렇게 언급이 돼가지고. 저기 안 청장님은 출연료 받으신 분이에요, 그냥.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때 미치겠어. 제가 화가 나서 아니 왜 이렇게 허위 사실을 퍼뜨려요? 그러니까 그랬죠. 아니, 지금 문제라는 거야. 지금 여기는 출연도 못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나서 댓글을 썼다가 차단을 당했네요. 예. 예. 그러니까 앵벌이라고 하는 건 유튜버를 개인이 운영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들을 가지고 자기가 그렇죠. 뭐 먹고 살고 그런 걸 앵벌이라고 하는데요. 안 청장님은 그런 체제가 아니에요. 여기 그렇죠. 제작진이 따로 있어.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름을 아는구 TV라 해놓으니까 자기들하고 똑같은 줄 아는데 예, 이름은 안홍구 TV지만 네. 사실 안홍구 청장님의 소유가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예. 이건 팟빵 소유입니다. 그러니까요. 팟빵하고 싸워보든가 그러면. 잠시만요, 형 왜 그러세요? 아니 여기 어린 친구들이 뭔 죄가 있다고 지금 아니, 열심히 일하고 팟빵에 있는데. 그 제작진들하고는 안 싸우겠지. 팟빵의 제작진, 사장님하고 팟빵하고. 싸우겠지. 조만간 김성수 평론가가 갈릴 것 같습니다. 딴 분이 오실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고요. 예. 근데 하여튼 이게 사이버불링이라는 자체가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차라리 아는 친구가 나한테 욕을 하면 그런가 보다 할 텐데 생판 남도 본 적도 없는 사람이 누군가의 지령을 받고 아무런 전후 사정 없이 나를 공격한다면 그것만큼 무서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견디기 힘들고요. 솔직히 아는 사람이 그런 게 더 힘들어. 근데 이야 오늘 안 맞습니다. 오늘 안 맞아. 아니 진짜 우리 둘이 이렇게 얘기를 막 하고 진짜 신나고 재밌게 방송을 해. 네. 그다음에 가가지고 이 작가가 자기 저 친구들한테 가가지고 야, 진짜 김성수 그 인간 진짜 야 어쩜 그렇게 하나를 안 받아주냐? 아 내가 진짜 조금만 더 잘 나가면은 그냥 잘라버릴 텐데 이러고 얘기했다고 생각해봐. 나는 진짜 너무 상처받는 거야 그게. 아, 네, 비슷한 건 있어요. 와이프는 제가 집에 들어가면 오늘 성수 씨가 잘 받아줘. 오늘 좋았어. 예, 그런 건 좀 있습니다. 예. 네, 하여튼 그래도 진짜 저는 이 방송을 같이 두 분하고 하는 게 영광이다라는 표현을 한번 썼었지만 지금도 제가 많이 배우고 있고 그런 이유가 되게 두 분 다 지식도 있고 지혜로우신 것도 있지만 굉장히 철저하세요. 네. 왜냐하면 이 방송이 끝나면 저를 쳐다도 안 봅니다. 깔끔하게 가세요. 그러니까 무슨 막 이상한 관계도 아닙니다. 저는 이게 되게 쿨한 사이버불링 관계. 아닌가요? 아닙니다. 지금 깨끗하다는 뜻입니다. 이 예. 방송 안에서 얘기하는 것은 사이버 불링이라고 알 보면 수가 어렵고 없죠. 이런 재미를 이제 위해서. 뒤에서 혹은 단톡방이나 혹은 댓글창이나 네. 이런 데에서 거기 가서 그런 거 써. 가서 구치 선동해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맞습니다. 하는 거. 그리고 또 뭐 그 몰래 뒤로 돌려가지고 저 사실 이렇게 인간이 그렇죠, 나쁜 그렇죠. 인간이야. 이렇게 하는 게 사이버 불링. 이게 좀 그렇죠. 안면하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예. 여러분들이 저 많이 이제는 좀 아셨으면 좋겠고 특히 이 사이버 불링을 해외에서는 뭐 미국 같은 국가에서도 기업이 막아야 된다고.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유튜브에 올라가잖아요. 실제로 유튜브도 되게 미국에서 민감하게 그 사이버 불링이 발견됐다 그러면 바로 이제 삭제 조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업이 퇴출하라고 막 하고 있어서 한 커뮤니티는 지금 사실 그것 때문에 소송을 하고 있어요. 혐오하고 막 사이버 불링을 전문적으로 하는 커뮤니티를 만들어놨는데 그 커뮤니티가 서버를 두고 있는 곳에서 삭제를 시켜버렸어요. 그런 걸 하는 시청자들 입장에서도 그런 운동을 한번 할 필요가 있겠네요. 사이버불링 그렇죠. 하는 게 어떤 건지 우리도 왜 그 언론 연대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진보 유튜브 연대. 그 언론 감시 연대, 언론도 보는 데서 네. 그런 거는 좀
지적을 하고 못하도록 하고 무슨 제한을 하는 이때 네. 조치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법도 좀 더 강화될 필요가 있는데 지금 현재 법이 이제 개정되는 그런 과정이 있어서 앞으로는 이제 사이버 불링은 오히려 현실에서의 폭력만큼이나 좀 강력하게 처벌을 할 수 있겠고 좀 그래서 사실 예. 문제가 있을 때마다 법정으로 가고 이래 할 수는 없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 언론 중재까지는 아니더라도 예. 중간에서 이제 객관적이고 그 선한 그런 마음으로 보는 사람들한테 기준이 될 만한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하나 있긴 있어야 될 것 맞습니다. 같아요. 근데 그런 게 이제 시민사회 단체로 있어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는 뭐 유튜브 같은 데서 신고하면은 정책 받아주고 기계적으로 삭제하고 이런 것만 하고 있으니까 마음이 다친 사람들은 그거를 어디 가서 호소를 그렇죠. 못 해요. 그렇겠네. 예. 그런 것들도 함께 생각하는 시간. 아 오늘 오프닝이 좀 심각했네요, 진짜. 아유, 이 정도가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더 심각한 게 지금 줄줄이 사탕으로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이게 심각한 게 아니에요. 네. 지금 추석 물가가 예. 네. 심각합니다. 아 진짜 심각하더라고요. 내일이 어. 또 추석 연휴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 추석 물가가 소비자 단체는 8.5% 올랐다고 발표를 했는데 우리 추경호 님께서는 에이, 작년보다 3%밖에 안 높아졌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작년보다는 이제 작년보다 아니 그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작년보다 3% 높아. 작년에 5%였으면 8% 많잖아. 작년에 5%였으면 추경호님이 작년에는 안 계셨어요. 그러니까 작년보다 3% 높아. 야. 이렇게 지금 기사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근데 지금 소비 저는 그 차례상을 그 체리거든요. 예. 아 예. 그래서 그 갔는데 한 일주일 전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물론 추석이니까 네, 뭐 네. 성수기는 성수기죠. 네. 그런데 너무나 생각보다 훨씬 많이 깜짝깜짝 놀랄 정도고 예. 근데 또 사람들도 그렇게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 마트에서 사람이 빠져나오기가 힘들 정도로 사람들이 예. 많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거기가 쌀 거라고 생각하고 그쪽으로 가시는 거고 네. 또 뭐 지역 상품권 이런 것들 좀 그렇죠. 지역 화폐라고 있는 거 이런 그렇죠. 것들이 예전보다 확실히 규모가 줄었다고 느끼니까 예. 더더욱 이제 마트를 가야지만 더 싸게 살 수 있지 그렇죠, 않을까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 현재 추경호 장관이 하는 말은요. 제가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8cm가 들어갔어. 칼을 쑤셨는데 그런데 나는 어제 그 다른 범죄자가 쑤신 것보다 3cm 더 쑤셨을 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똑같아. 형 다시 한번 다른 걸로 해주시면 안 돼. 추석 얘기해요. 야, 형이 지금 저 아니, 멘탈이 지금 약간 아니 사이버 불링을 좀 당하시더니 좀 멘탈이 좀 이상해지시죠. 내가 찔린 것 같아. 그러니까 막 가슴이 아파. 예. 누가 5cm 찌른 것 같아. 아니 근데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실제로 피부로 느끼는 것들을 가지고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렇죠. 이제 전 정권 얘기하다가 하도 안 되니까 이제는 작년에 비해서 3%밖에 안 올랐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건 이거는 그건 책임을 안 말도 안 되죠. 지겠다는 거예요. 안 지겠다고. 아니 근데 사실은 이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그 전부터 추석 되면 물가가 뭐 안정이 될 거다 자신 있게 공언하지 않았습니까? 예전에? 추석 지나면 네. 근데 이라겠죠. 지나면이라 하더라도 지금 3%밖에 안 올랐으니까 잘한 거 아닙니까? 이런 뉘앙스로 한다는 거 그렇죠.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 공감 능력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이 맞아요. 정부는 우리 서민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렇죠. 서민의 삶을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지금 정권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정말 장바구니 물가나 이런 것들을 느껴보지 못한 상태에서 그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진짜 안홍구청장님한테 오늘 이 주제를 한다 그래서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예. 어떤 사람들은 환율이 올랐으니까 당연히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지금 무려 환율이 1,380원이 넘었다. 네, 오늘은 이런 또 얼마인지 거- 모르겠네. 이 정도 찾아봐야겠다. 한번 네. 그 느껴본 적 있어? 이 정도의 환율? IMF 때, IMF 때. 제가 IMF 때 이제 대학생이었으니까 그때 뭐 환율 매일 막 보고 막 그랬었거든요. 예. 그때가 한 1,600, 1,700 막 그렇게 하지 않았나요? 그때 그렇죠. 네. 그때 이후로는 사실은 없어요. 외환위기 때도 네. 한 1,500원 가까이 올랐다가 금방 떨어졌거든. 네. 지금 1,388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와. 오늘은 지금 얼마야 진짜? 1,383원. 예. 그래도 어제랑 좀 비슷하네. 예. 이렇게 환율이 올라갔던 때가 없어. 근데 환율이 올라간다고 해서 우리 물가가 바로 타격을 받아갖고 특히나 채소나 이런 물가가 올라갑니까? 바로 그렇지는 않고요. 사실 환율이라는 게 여러분 아시다시피 외환하고 우리 원화하고의 예, 네. 가격이잖아요. 예. 그 차이를 율로 따냈을 때 환율인데 사실은 수입하는 물가의 경우에는 환율로 우리 그 환율이 올라가면 달러로 주고 사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제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죠. 맞아요. 수입 물가는. 예. 그런데 사실 뭐 국내에 있는 것들은
그 환율하고 직접 영향은 없는 네, 것이고 네. 그리고 또 이 지금 환율로 따지면 환율이 올라가는 이유 자체가 이제 이자가 그 미국 연준에서 이자율을 올려버리지 않습니까? 네. 기준금리를 네. 올리다 보니까 물가 기준금리 올라가니까 달러가 그쪽으로 몰릴 거 아닙니까? 몰리죠. 예. 이자를 더 많이 주는 곳으로. 주니까, 예. 그래서 달러가 빠져나가는 거를 막으려고 이제 우리가 하다 보니까 환율 그를 막 방어를 하잖아요. 네, 네. 그런데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럼 외국한 달러가 밖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은 생길 수 있지만 그게 바로 물가로 직접 연결된다라고 보기는 사실 어려운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번 정부에서 가장 뭐 핑계 아닌 핑계로 되는 게 뭐 전쟁이 일어나서 원자재 가격도 올랐다, 환율이 올랐으니까 우리가 그걸 하려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지금 청장님 말씀은 당장 그게 반영이 되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요 타임에서 그럼 그 질문 네. 도대체 왜 오르는 걸까? 그럼 매점 매수가 문제인 건가요? 아 그렇지는 않고요. 네. 지금 이제 사람들이 이 전체적인 물가 전체적으로 지금 경기가 지금 어려워질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경기가 어려워질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소비를 많이 안 하려고 하고 그렇죠, 그렇죠. 그럼 사실 그럼 소비를 안 하려고 하면 물가가 떨어져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데 공급 자체에 들어오는 공급 자체가 비싸지니까 네. 떨어지지는 않고 올라가는 거죠. 그 자체가 비싸니까. 근데 제가 이제 슈퍼마린 그 이성열 대표하고 계속 네. 방송을 하잖아요. 이 사람이 충격적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요 타임이 되면 물건을 안 푼대요. 거상들이. 그렇죠. 매점 매석도 그럴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이제 대목 보려고 하는 거죠. 소위 대목 장사를 노리고 이제 계속 그 동안에 물 안 팔고 있다가 성수기 사람들이 막 사야 될 추석은 아까 차례상도 안 하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그렇게 다 하다 보니까 그 물가가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추석 지나면은 물가 떨어진다는 거는 해가 뭐 지면 밤이 온다는 거하고 똑같은 소리죠. 그러니까 그래서 매점 매석을 해서 물가를 올려놓고 올려놨을 때 쫙 풀고 그 다음에 그 쫙 풀었던 수량이 어느 정도 빠질 때쯤 되면은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서 이제 외국에서 들어오는 뭐 수입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수입을 하잖아요. 뭐 그런 것들을 갖다가 또 관세를 깎아준대요. 그래서 그걸 노리고 일부러 가격을 갖다 특정한 그 명절 시기에 올리기도 한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 지금 당장 정말 물가를 걱정하면 매점 매석을 좀 단속만 잘해도 원래 검찰 공화국이니까 그거 잘하잖아요. 그렇죠. 그것만 잘 단속을 해도 좀 떨어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아니 그래서 사전에 이 농수산물 같은 것들이 지금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국내 농수산물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어차피 지금 외국에서 수입을 하다 보니까 그걸 쌀 때 미리 사가지고 정부가 수매를 해놨다가 팔면 되잖아요. 비축분. 예. 이걸 미리미리 준비해 놓으면 되거든요. 미리 준비해 놓으면은 그 물가 조절하는데 물론 한다고는 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런 깊이 있게 생각을 안 하는 정부다 보니까 사전에 말로만 선제하지 선제적으로 사놓으면 되잖아요. 사실. 그렇죠. 선제적으로. 근데 그걸 안 한 거죠. 예. 선제 좋아하는 정부가 선제가 지금 이게 선제는 타격만. 선제는 타격만 좋아하는 거야. 야, 이게 참 이 정부 참 근데 알수록 지금 신기하네. 그 추경호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많은 게 이 국민들을 분노하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 가보면은 뭐 3%밖에 안 올랐다고? 저 사람들은 지금 그야말로 이 물가라는 그 지수를 잡는 그 품목들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몇 개를 가지고 지금 저는 그 통계치라고 그 통계 수치는 사실 왜곡돼 직접 피부로 느끼는 거는 시장에 가봐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소비자 단체가 그건 생활에서 그 필수적으로 좀 느끼는 피부로 느끼는 그 지수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혹시 최근에 한번 고기 같은 거 사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한 배가 올랐어요. 한우 같은 경우에. 아마 이렇게 보고를 했을 거예요. 추경호 장관이 대통령님 지금 뭐 작년 물가보다 한 3%밖에 안 올랐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을 거고 그러니까 3%? 아이고 뭐 저 맥주도 수도 안 되네.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여보 이거 5도짜리 7도짜리예요 여보.
맥주도 수도 안 되잖아. 그거 뭐 올렸다 그래. 그 취하지도 않는 걸 한 짝으로 먹어도 안 취하겠다.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아, 이거 이거 아니 오늘 아침에 그 김성희 소장님하고 방송하실 때 이걸 하셨어요. 이런 비슷한 성대모사를. 근데 김성희 소장님은 저는 막 웃고 있는데 그래서 야 웃음 코드가 다르긴 다르구나 그 생각을 했죠. 예, 성현 소장님이 일부러 그런 것 같다. 아 이거 재밌는데. 웃긴데도 굉장히 예. 참고 있는 거예요. 예. 꼬집으면서. 예. 아 너무 재밌는데. 그래서 하여튼, 내가 거기서 웃기질 못해. 웃기는 것도 선제적으로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선빵을 날려야 되는 거. 그러고 또 반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리액션도 있어야 하고 네, 사실. 알겠습니다. 근데 저희는 찐으로 진짜 웃기니까 웃는 겁니다, 진짜로. 예, 고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윤 대통령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뭐 재정 문제도 또 있는 거니까 또 물가를 잡으려면 뭐 돈도 풀어야 하는 거고 여러 가지가 있어야 하는데 정부 재정을 긴축 기조를 유지하려고 하지만 긴축이라는 것은 저희가 꼭 써야 할 때 쓰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니 이번에 집중호우와 태풍으로서 피해를 입은 분들을 위해 구조조정과 긴축으로서 마련된 재원을 넉넉하게 쓰겠다. 근데 표현 자체가 넉넉하게 예, 넉넉하게 중요한 전부 두루뭉실한 그게 뭐 넉넉한 게 무슨 그러게요. 기준으로 넉넉한 예. 겁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한 적이 없어. 나는 검사 출신이 두툼하게 넉넉하게 막 듣다가 좀 아니 이분은 계속 검사만 하셔서 그런 거예요. 오히려 그 영감님들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그저 이번에는 좀 쫀쫀하게 좀 한번 털어봐. 어? 아, 걔는 좀 두툼하게 털어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밑에 수사관들이 알아서 다 하잖아요. 그렇지. 아니 근데 그렇게 빡세게 뭐 이런 거는 할지 몰라도 두툼하다든지 뭐 뭐라 그랬어? 아까 두툼하다 뭐 네, 넉넉하게. 넉넉하다. 예. 나는 그런 말을 검사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 건 난 또 처음 들어보는 용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좀 뭔가 멋있게 얘기하고 전문적인 용어를 쓰시고 싶긴 한데 즉석에서 그러니까 그냥 평상시에 그냥 쓰는 뭐 이렇게 언어가 그냥 툭툭 튀어나오는 게 아닐까.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의 언어가 아니죠. 삼겹살이 두툼해야 좋거든. 아, 그건 맞아요. 이분이 삼겹살 진짜 좋아하죠. 그래요? 예, 돼지고기를 좋아하신대잖아요. 아, 그럼 좀 내려주세요 물가 좀. 주모한테 항상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넉넉하게 좀 그건 맞아. 예, 그럴 것 같아. 두툼한 걸로 좀 올려주세요. 예. 좋아 빠르게 구워 뭐 이런 것 같은. 아, 이건 아닌가 보다. 근데 그 진짜로 그 줄여야 되는 데를 지금 안 줄이고 예. 뭐 막 자기 간사나 이런 데는 막 돈 막 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아무 데나 맞아요. 갖다 땡겨 가지고 지금 막 하고 있잖아요. 맞아. 그 갑자기 생각했는데 그 뭐죠? 방호복 방어복 거기 뭐 300m 300억. 300억이요? 300억이던데요. 300억을 지금 그것도 수의계약으로 응, 수의계약. 하잖아요. 수의 계약을 해서 또 혜택을 받은 사람이 무슨 한국 패션 디자인 협동조합인가 하는데요. 찾아봐야겠다. 그러니까 너무 웃기잖아요. 한국 협동조합에서 그런 걸 해? 원래 이제 수의계약은 사실 그냥 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음. 300억이나. 300억. 근데 왜 내가 이 멀쩡한 그 민방위복을 왜 바꿨는지 그러니까요. 의심을 했잖아요. 사실 이상하. 그러고 민방위복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뭐 이런 주역의 중에 그 노란색은 토기운이거든요. 그 토기운은 사실 뭘 막는다는 겁니다. 오. 뚝을 막을 때도 네네. 흙으로 막잖아요. 아니 갑자기 저 안청량님이 주역을 얘기하시니까. 설마. 잠깐만. 안무당 이렇게. 주역을 무당으로 보시면 안 되고. 맞습니다. 그렇죠. 다르죠. 예. 사실 저도 철학가라서 좀 알아요. 예. 예. 주역 공부했거든요. 기공이나 이런 네. 걸 하면은 이제 그 주역계를 좀 알잖아요. 음. 근데 그 색깔이 노란 색깔인데 갑자기 청록 색깔로 그래, 그렇죠. 바꿔가지고 예. 저걸 왜 저렇게 했을까 하고 근데 거기다 마크까지 그 마크 있었죠. 그 예. 주역의 계사를 그냥 그대로 표시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건의감곤을 둘렀어요. 예. 원형으로. 근데 자기네들이 변명하기로는 국제 민방위 그 마크로 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국제 민방위 마크는 그 안에 있는 동그라미를 지구처럼 그리고 그다음에 세모를 이제 그 뭐 방호 뭐 이런 걸로 세모를 갖다 해놓고 그다음에 옆에는 보통 월계수나 이런 걸 두르거든요. 네. 그런데 이거를 괴를 둘렀어. 그러니까요. 이거 누가 봐도 이게 무속적이잖아. 이게 이제 국제 민방위 예. 마크인데 이게 이제 보이시나요 혹시? 예. 그런 걸 저쪽에서 올리게끔 해야지. 아, 그래요? 국제 민방위 마크는 그 안에 있는 것만이야. 안에 있는 거. 예. 오렌지색에 이제 청록색 그렇죠, 그렇죠. 그 예. 마크가 있는 거.
그냥 자랑하고 싶었어요 팬들하고. 예. 예. 근데 사실 이제 이게 동양학에서는 원방각이라는 이 개념도 나오고 예. 오행이라는 개념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 보면 거기에 맞춰서 노란 색깔로 사실은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게 노무현 정부 때 사실은 처음 만들었다고 해서 맞습니다. 그걸 또 지우려고 맞아요. 이렇게 시도했는 모양인데 그러는 과정에서 죽어나는 사람들은 그 민간복 그 민방위복을 사야 되는 예. 공무원들 하위직 공무원들 그렇죠. 자기 돈으로 주고 사야 되는데 예. 그걸 전부 주문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특정한 그 업체가 이익을 보도록 네, 네. 진짜 제가 볼 때는 이게 이 정부는 하나하나 하는 건 모든 것을 다 감시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근데 이것도 수의계약이라는 게 이게 급하게 하니까 또 수의계약인 거잖아요. 어떻게 그렇죠. 보면은. 예. 빨리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 근데 멀쩡하게 있는데 그렇게 급하게 할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입찰을 하든지. 충분히 네. 생각해보고 해도 그렇죠. 되고 지금 하고 있는 건데. 네. 아무튼 이 국제 민방위 그 표식이다라고 하는 거는 절반만 맞는 겁니다. 팩트 체크를 해드릴게요. 안에 있는 그 원과 거기 세모 삼각형. 삼각형 이것만 국제 민방위 마크에서 따온 거고 나머지 괴 두르고 이런 건 뭐 사실 무속 영향이 있다고 봐야죠. 누가 했다는 거니? 모르겠다는 넌 아는 거니? 모르겠다는 거니? 아 할지 요즘에는 또 모르겠네. 예. 여사님 얘기만 나오기만 하면 너무 힘들어져가지고 사람들이. 저는 그거 알아요? 한겨레 신문 기자가 네. 소환 조사를 받으러 갔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바로 그 여사님이 좋네요. 예. 직접 관사 쇼핑을 하러 다녔었잖아요. 그 기사를 갖다가 썼다고 해가지고 어허. 조사받으러 갔어. 그러니까 그러네요. 본인도 그 건의 얘기를 하시면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제가 오늘 이 드레스 코드가 있습니다. 사실 아, 그래요? 이게 뭐냐면 딱 봐도 어디 그 떼인 돈 받으러 가기 딱 좋은 옷 아닙니까? 제가 이 옷을 입고 이렇게 딱 가면 왠지 떼인 돈 잘 받게 생기지 예,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좀 아스팔트에서 욕 좀 잘하게 생겼잖아요. 딱 봐도 저도 욕 잘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예. 또 하면 혹시나 예. 좀 저도 이렇게 써줄까봐 예. 저희 누나도 좀 예. 놀고 계세요. 아, 그래요? 저희 누나도 좀 써줄까봐. 예. 저희 욕 잘합니다. 근데 이제 일단은 저희가 이제 돈 얘기를 하다가 또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뭐 아끼다 긴축 어쩌고 얘기하신 분이 예산안은 아주 뭐 소위 말하는 다 깎아냈습니다. 사실 이번에 뭐 이미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윤석열 정부 2023년도 예산안이 뭐 일자리 예산, 뭐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지역 화폐, 중소벤처 뭐 등등등등 기본 2조 8천억 원 감액한 것도 있고요. 제일 예, 작게는 보여주세요. 예, 일자리 예산은 약 1천억 원 감액. 저게 그거 빠졌어 왜? 어떤 거요? 임대주택 그 지원 그렇죠. 그거는 그게- 이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에서 발표한 거라서 일단 네. 요거는 가져왔습니다. 요것만으로. 더불어민주당을 욕하는 거죠 지금. 아니요. 어머 이분 사이버 불링 너무 자연스러운데? 너무 자연스러워서 나도 모르게 불링당했네. 예. 근데 저 임대주택 그거는 사실 그 전번에 수해 나서 그 돌아가신 분, 예. 그분들 가서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구경하듯이 했던 그 예, 맞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 약속했었죠. 하겠다 약속했는데 예. 그걸 다 잘라버렸어요. 그러니까요. 저것뿐만 아니라 저기 안 나와 있지만 지금 정말 충격적인 예산 잘린 게 있어요. 뭐죠. 소방 공무원 아, 채용 예산. 감축. 그것도 그걸 감축했어요. 감축했어요. 야. 그러니까 이번에 그 포항에 내려가서 대대적으로 막 장화까지 신었죠. 예. 이거 달라졌어요 진짜. 옛날에는 그 수해 그 이재민들이 있는데 네, 가가지고 구두 신고 갔다가 미끄러져서 돌아가실 뻔했잖아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예. 그런데 이제는 장화를 신고 가셨어요. 오. 그리고 실제로 그 지하에 물 잠기는 데까지 막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막 온몸 막 야, 그러니까 모든 그 보수 언론들이 음. 위대하신 우리 대통령께서 이렇게 왕림하셔서 야 놀랍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데 뒤에 가서는 네. 이분이 소방공무원의 예산을 감축해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야, 이거 뭔 진짜 짓이야? 너무하는 건. 아니 그러니까 감축해야 할 건 당연히 감축해야죠. 불필요한 거는 그렇지만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걸 보십시오. 이게 지금 감축할 대상입니까? 아무리 긴축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부자들 지원하는 돈을 감축해야지. 예. 아니 이게 지금 얼마나 필요한 건데 우리 서민들한테는. 재벌들 돈 덜 받고 예. 돈 없으니까 엉뚱한 데 가가지고 감축하는 거예요. 맞아요. 야, 진짜 이거 너무합니다. 저는 이걸 볼 때마다 좀 화가 나요. 어떻게 보면 물론 제 세금을 내는 이유가 이런 데에다 쓰라고 저는 세금을 냈거든요. 저는 그렇죠. 개인적으로. 예.
근데 이런 거는 감축을 막 해버려가지고 그 오히려 또 부자들만 좀 더 이렇게 좀 해주는 그 사람들이 뭐가 물론 그분들도 돈이 필요하죠. 하지만 그래 아니 그분들도 돈은 벌어야죠. 부자도 돈이 있어야 부자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근데 가만히 있으면 돈을 벌어. 네, 그렇다고 내 세금이 그쪽에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저는 저보다 힘들거나 아니면 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정부가 나를 따뜻하게 감싸달라는 뜻으로 세금을 내는 거지. 근데 이걸 감축하고 어디다 쓰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화가 너무 납니다. 저는. 맞습니다. 야, 진짜 이게 너무 화가 나는데 이럴 때 좀 협찬이 하나 딱 들어보자. 그럼 이 화를 살짝 누르면서 요 타임이 협찬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딱 협찬 들어오면서 요 30분 어림. 네 맞아요. 야. 이렇게 싹 하면서 이렇게 뭐 형님처럼 그거 뭐 네. 침향단인가요? 네. 그거 예. 성수마트에서 파는 맞나요? 성수마트에서 네. 파나요? 그거 이렇게 먹고 네. 그러면 또 청장님 거기서 엄청 잘 드세요. 아 이게 침향단. 아니 근데 진짜 맛이 있어요. 그래요? 맛이 있고 엄청 먹고 맛있게 나면 드세요. 기분에 그래서 그런지 네. 힘이 또 나는 것 같아. 그래요? 나도 먹고 싶다 진짜. 그러니까 저희 아노고 TV도 협찬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놓치지 말고 좀 저희들한테도 협찬 좀 해주세요. 여기 얼마나 시원합니까? 예,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협찬 없는 청정 방송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이제 오늘 저희가 이제 그 가장 중요한 얘기가 백현동이죠. 백현동 얘기입니다. 사실 오늘 그것 때문에 오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여태껏 그냥 막 이렇게 지금 보여 다. 그렇죠. 예. 아니 백현동 얘기는 도대체 언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나 지금 나간다 그럼 뭐 이런 분들. 네 그럴 때는 슈퍼챗을 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갑자기 방송이 막 급진전돼. 그래가지고 백현동 얘기를 막 하기 시작해요. 야 그렇군요. 예. 제가 느꼈어요 지금 몇 개가 들어왔네. 야, 이 형 참 거짓말 잘한다. 녹화 방송에서 보인다고. 다른 데도 그렇게 하시더라고. 아, 그래요? 뭐 27일 날 수원에 가가지고 누구를 갔다가 다 뭐 방송 사주를 하고 다 특정했대잖아. 카페도 갔다가 뭐 밥도 먹으러 갔다가 보이나 봐요. 반란주점을 갔다가 그래서 네. 야 그거 어떻게 보이지? 네. 근데 그분은 이제 다른 톨게이트를 가고 계시죠. 그렇죠. 뭐 의왕인가 그쪽으로 가고 계셨고 예, 이미 예. 다 증거가 있는데. 좀 흉내 내봤는데 안 되네요. 예. 제가 낼 수는 있는데 예. 또 저 구박만 받을까봐 참 못 내겠네요. 예. 하여튼 뭐 혹시나 그게 또 오해를 살 수도 있으니까 흉내는 내지는 않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백현동 이야기를 좀 해봐야 하는데 제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처음부터 그냥 양자택일로 그냥 물어보겠습니다. 네. 이 백현동 관련해서 이재명 당대표의 잘못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솔직히? 없죠. 예. 진짜. 아니 요렇게 시작이야. 그렇죠. 그래야 그래 왜 없어 이렇게 하면서 시작하자. 예. 형님 제가 초보니까 예. 그 사실 백현동이 그 나오게 된 배경이 예. 그 이재명 시장이 성남시장 할 때 예. 그 성남시장 시절에 했던 모든 거를 다 가지고 문제 삼은 거예요. 그때 이제 대장동 대표적인 거. 예. 그 우리 대장동은 깔끔하게 우리가 정리를 해줬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미래신도시도 이야기를 했고, 예. 맞아요. 또 백현동도 이야기를 했고, 예. 전부 다 이재명 시장이 있었던 시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지금 이야기를 해가지고 먼지털이식으로 뭐 그래 뭐 저인망이라 그랬나 쌍끌이라 그랬나 예. 저인망식으로 모든 걸 다 끌어가지고 이제 수사를 한 거죠. 예. 그리고 뭐 그 변호사비 대납했다 뭐 이런저런 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죠. 그랬는데 심지어 이번에 쌍방울까지. 상방울 쌍방울. 근데 진짜 웃긴 건 쌍방울을 털면 털수록 쌍방울 소리밖에 안 나. 딸랑딸랑 소리. 그게 다 회장님이 저지른 짓이거든. 그렇죠. 그 쌍방울 이렇게 딸랑딸랑. 그 검사 출신들이 들어가가지고 회장님 배임하셨습니까? 딸랑딸랑. 심지어는 어떤 검사는 수사 중인 자료를 받았어. 어허. 그래서 지금 그 기밀 유출을 갖다 털고 있는데 예. 털면 털수록 검사 얘기밖에 안 나오는 거야. 그래. 아니 어떻게 이재명이 받은 걸 갖다 좀 해보려고 그랬는데 검사만 나와. 검사만 그러다가 나와. 어느 사람의 법인카드가 툭 튀어나왔는데 아. 이재명 측근의 법인카드라 법인카드야. 이래가지고 툭 튀어나왔는데 이분이 법인카드로 썼으니까 법인카드로 돈을 빼가지고 이재명한테 주지 않았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쓰는 완전히 기록이 다 나오니까. 그렇죠. 법인카드. 법인카드로는 돈을 뺄 수가 없어요. 예. 사람들이 이상하게 잘 모르시는 분들 있어. 법인카드 맞아요. 안 써보신 분들. 법인카드가 저 신용카드 다른 것들처럼 막 현금 서비스도 받을 수 있고 뭐 장기 대출 론도 받을 수 있는 줄 알아. 그런 거 안 돼. 그런 기능이 그럼요. 없어요. 난리 나죠. 예. 근데 그것도 보니까 뭐 3년에 걸쳐 가지고 한 1억 정도, 네, 네. 월 한 300 정도, 예. 2, 300 정도 되잖아요. 예. 그 정도를 썼다고 하고 그 사람이 또 거기에 사회이사였던 예, 분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때 사회이사할 때는 뭐 사회이사라서 법인카드를 아마 줬을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물론 그
법인에서 나오면 법인카드를 반납을 해야 되는 건데 네. 그걸 안 한 것은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 한덕수 총리도 법인카드 반납 안 했잖아요. 그건 문제가 아, 그분은 있죠. 열심히 그냥 자기 카드는 영원이야. 근데 이제 그분은 더 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분을 겨냥했으면은 그게 뭐 크게 문제가 될 일이 아닌데 그렇죠. 혹 근데 그분이 이제 이재명 지사가 시절에 이제 부지사를 했다 예, 말씀 그렇죠, 이런 그렇죠. 거잖아요. 평화부지사 평화부지사를 했다는 건데 그렇게 연결하려고 보니까 그럼 돈이 오가야지. 가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까지 연결하기가 지금 쉽지 않은 거죠. 너무 힘든가 보다. 아니 근데 저 인간적으로 기자 여러분 아무리 털어도 좋지만 솔직히 말해서 남북한 평화 모드가 조성이 되면 쌍방울의 입장에서는 너무 좋지 않을까요? 그렇죠. 개성공단 같은데 공장 하나 공장 내복 만들고. 공장 하나 딱 맞아요. 차려갖고 트라이브 예. 이거 하나만 북한에다 팔아도 얼마 이게 진짜. 형 노래 부르려고 아니. 했죠. 지금 이 순간 이거 부르려고 했죠. 예. 알겠습니다. 예. 그 개성공단 같은 데는 실제로 그런 그 런닝하고 팬티 제조하는 이런 업체들이 많이 많죠. 들어갔어요. 그럼요. 예. 특히 대구에 있는 업체들이 엄청 많이 손수건하는 업체까지 다 들어갔어요 그 당시에. 그거 있잖아요. 지금 저 일산 킨텍스 가보면은 거기에서 개성공단에서 생산한 제품들 아직도 팔고 있어요. 예. 맞아. 남아가지고 팬티 얼마나 좋은지 알아요? 근데 진짜 값싸다. 그런 그렇죠. 야, 솔직히 저렴하겠죠. 개성공단에서 그 최고급 팬티를 갖다가 만들었는데 가격이 세상에 한 장에 뭐 몇천 원이야. 이렇게 되면 전 세계가 그냥 열광하고 그렇죠. 살 거야. 수출도 할 때도 그런데 좀 저렴하게 빨리 수출할 그러면 수 있고. 쌍방울의 입장에서 얼마나 좋아요. 맞아요, 예. 진짜 방울이 날리도록 그냥 가가지고 해보고 싶겠지. 딸랑딸랑딸랑 이 방울이 빨리 됐어 수배.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 전부 다 이재명의 돈을 줬다고 이렇게 그렇죠, 주장하는 그렇죠. 건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래서 백현동을 네. 다시 이제 우리가 돌아가면 그렇죠. 이 백현동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예. 백현동도 사실은 우리가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식품의약품 안전처의 연구원 자리잖아요. 그 자리가. 그렇죠, 그렇죠. 그래 그 연구원이 이제 전주로 이제 내려가게 내려갔죠. 거예요. 결정이 됐죠. 예. 결정이 되어 내려가려고 하니까 이제 가면 새로 집도 지어야 되고 그렇지. 뭐 땅도 사야 되고 음. 이렇게 하려하는데 이게 그 자리가 자연 녹지 지역이었던 거예요. 자연 녹지 지역은 아시다시피 용적률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을 저 값을 받기가 어려운 거야. 거기에 들어올 수 있는 거는 공공기관이나 아니면은 이제 기업까지는 이제 이재명 그 당시 시장이 이 기업까지는 들어오게 하겠다. 유치를 하겠다고 그렇죠, 했던 그렇죠. 거예요. 그런데 절대로 아파트를 못 짓게 하겠다. 그렇게 했죠. 이렇게. 그게 뭐 문제야 그게? 그게 문제냐고. 예, 그렇게 일단 했던 성남에 건데. 가서 살았어야 했는데. 그러니까. 자, 근데 지금 여기서 이제 문제 삼는 거는 뭐 처음에는 그래서 특혜 의혹을 계속 제기했었어요. 지금 그렇죠. 지금 그때는. 근데 이제 특혜 의혹하고 뭐 거기서 무슨 누가 뭐 관계인이 밖에 나가가지고 그 업체 취직을 해가지고 뭐 연결해가지고 안 되는 허가를 내줬다. 그리고 뭐 성남에 공무원이 거기서 아파트를 갖다 분양받았다. 분양받았다, 야 맞아요. 분양도 예. 못 받냐 그러면? 예. 야, 씨. 분양하면 분양 받을 수 있지. 그렇죠. 성남 사는 사람이면 네. 1순위가 되는데. 그 정말 진짜. 진짜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건 모두 다 제기인 제기했던 거예요. 것 같아요. 그것도 미분양이 나가지고요. 예. 미분양이 나가지고 처음에 9순위 얼마였는데 앞에 계속 밀려가지고 밀려나서. 9순위까지 왔대. 근데 2015년도는 그때만 해도 우리가 시간을 돌려보면 네. 15년도만 해도 부동산이 뜨기 전이에요. 그럼요. 맞아요. 맞습니다. 예. 그때는 그 분양이 안 될 때입니다. 예. 막 사실. 폭발적으로 막 그때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예. 그래 17년 18년 대장동도 그래가지고 17년 18년도에 이제 그때 가면서 이제 땅값이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 시기에 우리 이분이 했던 걸 보면 사실은 거기에 이재명 시장은 그걸 안 내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내주더라도 기업을 유치하겠다. 네. 예. 이렇게 이제 했던 건데 그 식품의약품 안전처 입장에서는 이제 그걸 팔아가지고 돈을 좀 만들어야 자기들이 이전하는데 필요해서 박근혜 정부에서 사실은 그거를 국토부하고 그런 부분들을 팔 수 있도록 해주려고 하는 관계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래서 특혜를 줬어? 그래 특혜를 조사를 다 해보니까 그게 하나도 못 잡았단 말이에요. 박근혜 정부가 오히려 막 팔라고 막 강압을 하고 그렇죠. 예. 심지어는 국토부 직원 중에서는 2사람이 나중에 감사를 해서 그 징계도 받았어요. 징계 받았어요. 맞아요. 그리고 그 성남시는 뭐 그런 문제가 전혀 없었어요. 없었어요. 예. 그걸 안 해주려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해줘가지고 얻을 게 없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재명 시장 입장에서는요. 아파트 지면은 돈 먹는 시장이라면 제일 돈을 많이 먹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아파트를 짓게 하면은
그래서 다 아파트를 짓게 하는 거예요. 개발업자들한테 돈 음. 뒤에 받아먹으려고. 근데 솔직히 아파트는 안 짓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거는 성남시 입장에서는 아파트 해봤자 성남시로 들어오는 게 없어요. 재산세는 전부 국세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우리 청장님이 너무 잘 아죠. 아파트 지으면 지방 그 지자체한테 돌아가는 게 뭐가 있습니까? 취득세 등록세는 이제 취득세는 이제 지방세로 이제 들어가긴 네. 하죠. 근데 이제 취득세 등록세 한다고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뭐 취득 돈이 안 등록세는 되죠. 얼마 안 되거든요. 네. 사실은 솔직히 그럼 기업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기업 들어오면 거기서 엄청난 세금을 내죠. 그러니까. 그 법인세의 지역에 해는 세금이 또 나오죠. 그렇죠. 그 법인세가 나가는 지방세가 있거든요. 네, 네. 그럼 그거 받는 게 낫고요. 또 기업이 들어오면은 그 관련된 사람들이 거기 다 와서 살잖아요. 네. 살고 네. 먹고 먹고, 그러면서 쓰고. 지역 경제 순환이 순환이 되고 되고. 이 사람들은 또 거기서 월급 받으면서 지방에 또 그 지역에 지역 또 그 기본 소득세도 또 올라가고. 10분의 1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에 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시를 위해서 제일 좋은 건 기업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이 이제 들어온다는 것은 그 주변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아파트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달라질 게 없고 사람만 사람만 많아가지고 그냥, 교통만 불편해지고 네. 그런데 쓰레기 그걸 처리 비용만 올라가고. 안 하려고 했던 건데 그걸 그 식품의약품 안전처가 제일 그 긴박하게 하려고 계속 국토부하고 이렇게 쪼았던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래서 결국 다 뭐 압수수색부터 다 해가지고 지금 해보니까 아무것도 나온 게 없었죠. 없잖아요. 예. 나왔으면 벌써 지금 이재명 기소하고 난리가 예. 났겠죠. 근데 마지막에 들고 온 게 뭐죠? 선거법 위반. 선거법 위반. 그러니까요. 그것도 그 경기지사가 그래서 국감장에서 그래서 말한 네. 걸로. 국토부에서 그거 안 내주면은 내가 압력으로 협박으로 느껴졌다. 그 직무유기라고 압박을 하더라. 네, 네. 그래서 협박으로 느껴져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내줬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가지고 지금 선거법 선거법 위반으로. 위반으로. 그런데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제가 그 당시의 이야기를 좀 하기 위해서 오늘 백현동 이야기를 좀 더 깊이 좀 네, 이야기했는데 그러니까요. 네. 사실 그 당시에 박근혜 정부 시절에 제가 쭉 그 보면 이게 좀 뜬금없는 이야기 같이 들릴 수 있는데 자배제라는 사모펀드가 있었어요. 요거서부터 이제 단독입니다. 안홍고 TV 단독. 자, 뭐 음악이라도 깔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아니 오늘 쌍방울 노래밖에 기억이 안 나면 자꾸 이걸 하도만 해가지고 예. 트라이. 예. 이제 근데 이제 이 사모펀드가 있었는데 이 사모펀드가 누구 하면은 혹시 그 오늘 자료가 올라갔는지 네, 모르겠네요. 자료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그 박근혜 씨의 그 배다른 언니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박재옥이라고 박지웅님. 그 김호남이라고 하는 박정희 그 첫째 부인이 있었어요. 첫째 부인이죠. 예, 유경수 여사 예. 이전에. 그래서 그분이랑 결혼한 상태에서 이혼도 안 한 상태에서 유경수 여사랑 살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남의 가족을 그래서 거기서 나온 저 자료 지금 보시면은 네, 조금 조금 확대가 작긴 됐는지 한데, 모르겠네요. 예. 예. 확대를 해보시면은 그 당시에 이제 헌병감 출신이었던 한병기 씨하고 이제 그 결혼을 한 사람이 박재옥이라는 박근혜 씨의 언니죠. 네. 예, 여기 보시면은 네. 한병기. 한병기라고 예. 있고 그 옆에 보면은 박재옥이라고 둘이 예. 결혼을 하죠. 네. 그 밑에 있는 분이 한유진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한유진. 장녀인가요? 장녀예요. 장녀. 장녀. 한유진이라는 사람이 결혼한 사람이 박영우. 박영우. 예, 박영우 씨 형이가 있는데 이 박영우 씨의 이제 조카가 자베지의 지금 대표로 있었어요. 자베지라고 하는 펀드의 대표. 대표.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집안이 보면은 왜 이명박이 경주에 다스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박근혜는 이 집안 대유 에이텍이라고 기아 자동차의 그 시트 예. 전부 다 거기서 대유 에이텍에서 넣고 야,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에 다스가 있다면 대유 에이텍에 기아엔 대유 대유 에이텍 기아가 있는 거예요. 그런 집안이에요, 저 집안이. 그런데 그 집안에 이 한유진이라는 그 집 그 조카죠. 예, 결혼해서 조카요. 좋은데 그 돈이 제가 볼 때는 박근혜 씨의 비호를 받는 자금 아니었나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야.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나오냐면 예. 이 자베즈라는 데가
현대증권하고 상당히 긴밀한 연결이 여기 또 있어요. 현대증권 야, 나오네. 이거 또 나왔다네. 자, 우리 지난번에 공부했던 것도 그렇죠. 다시 한번 네. 저 기억을 살려보세요. 음. 현대증권의 사회이사 출신들이 안종범 네. 그렇죠. 안주. 아이고 친숙한 이름이네. 경제수석을 하면서 예, 예. 우병우. 사초를 네. 남겼던 네. 사람이잖아요. 예. 그다음에 우병우는 민정수석. 그렇죠. 한 분 더 계시잖아요. 아니 그때 당시에 문고리 3인방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문고리 3인방은 말고 말고요. 문고리 죄송합니다. 3인방은 네. 지금 현대그룹의 비선실세로 알려진 항모 씨가 있는데 그렇지. 그 사람이 비선실세를 관리했다는 설이 있어요. 그리고 네네. 그렇고 실제로 이 현대증권이라는 데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박근혜 때 해가지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오. 특히 대장동 같은 데도 대장동에 개입이 아주 깊이 개입을 관여돼 있죠. 여기도 개입이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되게 대입돼 있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면 이거 대장동하고 너무 진짜 똑같다는 게 말이 맞네요. 그런 측면에서는 그런 측면에는 대장동과 백현동은 똑같네. 박근혜가 먹으려고 했던 곳이야. 이런 그쪽에서. 측면을 보면. 근데 이제 야. 백현동은 사실은 이 자베즈는 그 왜 바로 성남시에 있었던 네네. 그 위에 그 위례 신도시가 있었죠. 예, 예. 위례 신도시, 그다음에 원주 혁신도시 예, 예. 여기에 이제 자베즈가 거기도 전부 다. 투입됐어요. 그래서 이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 자베즈를 좀 더 뭐 시간이 많으면 많이 해야 될 이야기인데 자베즈 때문에 예. 현대증권이 이 국민은행으로 지금 넘어가는 과정, 국민증권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과정부터 시작해서 검찰에 그때 검사가 하나 이거 찢은 거 있죠. 예. 그 검사한테 고소장인가 뭐 그걸 찢어가지고 네. 그게 국민은행장의 딸이었죠 검사가. 예. 그래서 그거를 그냥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준 사건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현대상선, 현대상선. 예. 현대상선이 또 한진해운하고 사실 한진해운이 훨씬 더 큰 회사였고 훨씬. 세계적으로도 예. 알려진 예. 회사였는데 한진해운을 보내고 죽이고. 현대상선을 살린 그렇지. 이런 모든 과정들이 여기 다 숨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자베즈와 그러니까 백현동까지 그 안에 전부 다 있다. 그 이유가 있다는 거죠. 백현동으로 직접 연결되는 건 아니지만 그 박근혜 정부 때 나비 효과. 자베즈를 도와줘야 되는데 그 자베즈가 그 당시에 부동산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네네네네. 그 위례 신도시 어허. 같은데. 어. 근데 그 자료가 투자했다는 자료가 제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폰에 있습니까? 자, 흥분하지 마시고. 예. 자, 그러면 실제로 지금 위례신도시, 그다음에 백현동, 백현동. 대장동을 예. 계속 털어서 진짜 제대로 보면 예. 박근혜 돈줄이 막 그것도 나올 수 있는 나올 거예요. 수 있고. 그러면 지금 이거 야.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있네. 그래서 곽상도가 거기 연결 있었던 거고 이경재가 거기 연결이 돼 있는 거구나. 그 대장동에는 그게 이경재가 왜 거기 나왔겠어요? 그러니까 최순실의 최순실 그 돈이니까. 변호인인데 잠깐만. 아니 이게 지금 오늘 여기서 다 끝내실 수 있으면 끝내주시고 왜냐하면 토요일 날 성수형이 빨아갈 것 같아. 당연하죠. 성수대로 해. 자, 일요일 날 일요일 날. 김성수 TV 민생 경제 코너에서 완전히 빨아들이겠습니다. 완전히 빨아들이겠습니다. 여기서 다 얘기하는데 어떻게 자, 한 자, 10분 자. 안에 다 끝났네. 그래서 이제 네. 그 당시에 이 자베즈를 돕기 위해서 네. 박근혜가 했던 일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거는 혹시 기억나시는 새마을금고. 네, 새마을금고 또 알죠. 예. 새마을금고에서 MG 손보를 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MG 손보가 MG 됐죠. 그린 손보라고- 손해보험 아니었나요 예, 원래는? 원래 그린 화재예요. 네, 화재. 오. 형, 나 지금까지 야. 계속 모르는 척하느냐고 네. 힘들었어. 다 적어왔어. 다 적어. 오, 야. 이게 다 자료야. 야. 이게 다. 계속 모르는 척한 거야. 최고. 근데 그게 웃기는 게 그게 MG 손보를 누가 사에 있었냐면 자베즈가 처음에 샀던 거예요. 자베즈가 샀다는 건 자베즈 그 돈이 들어가 있다. GP가 그걸 산 거예요. 네네. 근데 그린 손보를 사가지고 잘 됐으면은 문제가 없었는데 이게 잘못된 거야. 잘못 산 거죠. 네. 근데 그 새마을금고가 이거를 투자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건 자기는 투자 이익의 손실만 보고 빠지면 되고 그렇죠. 잘못돼도 뭐 투자를 해서 전체 이익에 대한 손실을 안 보는 거 LP로 투자자잖아요. 그래서 손절이라고 그러죠. 예, 손해 본 상태로 끊어버리면 끊어버리면 되는 거지. 손절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새마을금고가 MG 손보 지금 MG 손보가 새마을 소속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우리가 다 책임지고 살게 하고 나타난 거야. 그것도 후한 돈으로 사주겠죠. 그래서 그 손실 보려 되는 거를 자베즈가 손실 봐야 될 거를
흑기사가 나타난 그렇죠. 거야. 새마을금고. 다 떠 안아준 거죠. 그러니까 근데 손해보다. 이 새마을금고가 누구 돈이냐고. 진짜 시장 서민들의 돈, 돈. 서민들 돈 아니야. 맞습니다. 예. 이거 진짜 내가 우리 지금 상암동에서 네네. 새마을금고랑 거래를 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딱 앉아보면은 이거 리아카 끌고 오시는 할머니들 이런 분들이 어르신들 꽁꽁 해가지고 맞습니다. 그 돈 예. 넣고 있더라고 거기에. 맞아요. 근데 더 웃기는 건요. 지금 새마을금고라고 하니까 금융기관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예. 새마을금고 금융기관 아니에요. 조합이에요, 조합. 조합. 아 그렇죠. 조합이죠. 예. 거래 안 해봤지. 제가, 여기는요. 예. 새마을금고에 딱 가면 맨 처음에 조합비를 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조합을 가입을 하지 않으면 그 통장도 못 만나. 아 그래요. 그래서 그 모든 걸 못 써. 왜 이 말씀 드리냐 하면 조합이고 행정안전부 소관이에요. 맞아. 행안부 금융기관인 것 같으면은 금융위원회 소관이 돼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우리가 금산분리의 원칙에 의해서 예. 행안부 소관의 새마을금고가 MG 손보를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사죠. 못 못 사죠. 사. 그렇죠. 예. 야, 이걸 산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마을 지금 야. MG 손보가 최근까지도 아마 언제 이번에 팔렸는지 모르겠는데 예. 그동안 새마을금고가 계속 손실을 보면서 거기다 돈을 밀어넣고 있었던 거예요. 선생님. 아 근데 그거 왜 기사가 보도가 안 됐을까요? 이건 너무 어마어마한 비리인데. 그러니까 제 혼자 지금 계속 보고 있어도 네, 제가 야. 이 기사는 하나가 있긴 있었어요. 딱 하나. 어디? 그게 일요시사였나 어딘가. 일요시사. 예,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근데 아, 제가 한 군데인가 딱 보긴 봤어요. 그건 이제 제가 준 자료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 얘기가 이렇게 근데 안 됐을까 생각이 지금 들었죠. 이야기 예. 아까 이야기 앞에 꺼낸 이야기부터 시작해 가지고 예. 그 현대상선부터 현대 그 증권이 네. 국민은행으로 넘어가는 과정 그것도 살 때 현대증권을 팔 때 예. 6천억이면 그 살 수 있는 거를 1조 3천억을 주고 사가는 과정 9배 넘게. 와. 이게 그런 내용들이 지금 다뤄야 될 내용들이 너무 많죠 사실. 자 이건 놔두고 예. 진짜. 우리 뭐 앞으로 많이 듣는 데서 내가 이걸 풀어야 될 것 같아. 자. 성수대로에서 성수대로 보고 성수대로. 아는 그 TV에서 아니 근데 잠깐만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나갈 건 있어. 백현동에 이 자금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증거, 예, 그거는 지금 흔적. 백현동에 들어가지는 않고 위례 신도시에 자대해제가 참여했다는 건 있어요. 그래서 위례가 그렇게 민간 개발이 돼야만 됐던 그 거. 민간 개발하도록 그 내용까지 나와요. 어허. 민간이라야지 수익이 난 그러니까. 그 얘기가, 민간이 그치. 들어가는데 공공 거를 민간이 사업으로 해야지 수익이 네. 난다라고 하는 내용까지 있어요. 이게. 야.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고자 싶은 거는 이 백현동, 위례 신도시, 대장동 이 모든 것에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거를 자기들이 먹게 해주기 위해서 국토부에서 허가가 안될 민간이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과정들을 계속 했다는 거고 그거를 저항했던 사람은 이재명이고 예. 그거를 하도록 해준 사람들은 국토부와 그 식품안전처하고 이런 데서 박근혜 정부 쪽에서 이거를 하도록 했는 거고 그치. 저항했던 사람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난 그러니까 협박받았다고 하잖아요. 난 이런 그러니까. 얘기 들을 때마다 네. 이재명이 너무 불쌍해. 예. 왜 이렇게 그냥 참 하지도 않은 일을 계속 이렇게. 진짜 불쌍해. 예. 지금 몇 총을 년째 맞고 있으니. 이렇게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 이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도 아니야. 그 정도도 비유가 안 돼. 누가 도와줬어요? 민주당이 도와줬어요? 어? 이때 당시에 솔직히 말해서 지금 그 뭐 이재명 파리하고 있는 그런 스피커들이 도와줬어요? 안 했죠 사실. 뒤에서 분명히 조폭하고 뭔가 받아먹었을 거야. 이렇게 방송하고 있었던 사람들 맞아요.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어? 예. 그때 혼자서 그 공무원들 똘똘 뭉치게 해가지고 혼자 싸웠던 거예요. 그래서 위례에선 어떤 면에서는 졌어. 위례에선 그렇죠. 졌잖아요. 그래서 많이 돈을 그 성남시로 가져오고 싶었지만 네. 결국은 걔네들이 숫자 조작해가지고 다 뜯어갔어. 그래서 다시는 실패하지 말아야지. 그래갖고 그나마 절반을 성공한 게 대장동이야. 근데 대장동 갖고 지금 얼마나 조리돌림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대장동은 실제로 정말 성남시장으로서 최대한 잘한 거고요. 그렇죠. 백현동도 이 내용을 들어가 보면 이거를 그 어쩔 수 없이 아파트로 내주면서 나머지 50몇 프로를 기부 체납을 받아요. 네. 성남 시민들을 위해서 공원을 백현동도. 만들고. 야. 백현동은 전 기부 체납을 53%를
땅이 백현동도 그래서 그러니까. 근데 뭐 하도 시비 걸 게 없으니까 뭐 옹벽이 얼마나 높고 맞아요, 뭐 옹벽. 이따위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상하게 지금. 프레임을 그쪽으로 자꾸 돌려가지고 네. 허가를 마치 도저히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땅인데도 네, 맞아요. 허가를 내줘갖고 거기서 이득을 챙긴 것처럼 아니라니까 지금. 기억에 남는 게 오히려. 그런 거밖에 없습니다. 뉴스 가가지고 저 옹벽 보세요. 막 그 막 마치 위험한 데다가 억지로 지어가지고 뭐 무슨 자, 이상한 게 억장이 있는 것도- 무너져요. 네. 억장이. 그래서 안 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진짜 그런 만약에 문제가 있었으면은 이재명 못 살아남았죠. 야, 감사원에서 달려들어, 맞습니다. 경찰에서 달려들어, 검찰에서 달려들어. 지금 하다 안 되니까 마지막에 이제 협박으로 느껴졌다라고 그 말 했는 하나 하나 가지고 지금 기소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허위사실 공표 위반은 윤석열은 허위사실 공표를 어떻게 한 건가요? 완전히 그냥 허위사실 그 자체를 갖다 입에 달고 살았어. 입만 벌리면 거짓말을 했다고. 한두 건이 아니에요. 저 거짓말 잘합니다. 좀 써주세요. 추석 선물을 주던지요. 누구처럼. 아 화가 나니까 갑자기 진짜 화가 나네. 아 여러분 이거 많이 알려야 됩니다. 아는거 TV 아니면 이런 얘기를 어디서 듣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냥 입만 벌리면 욕하는 그런 채널에서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대한뉴스에서 들을 수 있나요? 아, 그래? 갑자기 대한뉴스에 야 대한뉴스도 팟빵의 제작 작품입니다. 네. 많이 사랑해주세요. 같이 자매하다가 유사품이 생각나. 그러니까요. 네. 유사품 아닙니다. 네. 남매. 그러니까 오전은 남매. 저기 대한뉴스가 책임을 지고 저희가 네. 이제 오후 저녁을 책임을 지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벌써 이제 또 시간이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조자룡님 활약 잘 보셨죠? 예. 얼마나 조자룡급입니까? 여기선 조자룡입니다. 예. 하여튼 이제 내일이 이제 추석 연휴입니다. 이제 벌써. 내일부터, 예. 예. 내일부터요. 어떻게 추석 연휴 어떻게 준비만 하셨는지 저는 뭐. 뭐 서울에서 예. 그 차례 모시고 예. 이제 제가 모셔야 될 행패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뭐 푹 쉬어야죠. 그럼 혹시 뭐 필요한 상황이 생기면 네네. 방송 이러십니까? 뭐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저를 이제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네, 네. 방송을 해보려고 하고요. 이번 일요일 날 사실은 네. 못해요. 아, 방송이 아, 취소돼가지고 네, 그래서 네. 이번 일요일 날은 백현동을 못하기 때문에 아. 저희가 따로 네. 이렇게 뭐 월요일 날이라도 한번 만들려고. 왜 이러세요? 없던 왜 이러더니 왜 없던 방송 하신 거야? 우리 화요일 날에 백현동 이렇게 지금 크게 나왔는데 이거를 갖다 여기서 마무리하면 어떻게 해? 야, 하긴 또 너무 좀 텀이 길어지면 또 까먹으실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빨리 하는 게 맞긴 한데. 사실 왜 이렇게 아쉬워해? 지금 아쉽죠. 빨리 정리해줘야 할 게 많아요. 그러니까요. 주가 조작도 지금 지금 주가 조작도 지금 다 못했거든요. 거기서 예. 그 내용을 한번 특검 가는 과정에서 꼭 짚어야 될 게 있단 말이에요. 예. 일단 그래서 우리 저 안 청장님 월요일 날 예. 네네. 진짜인가 봐. 월요일 진짜요? 월요일이면 추석날이잖아요. 추석 그날까지 대체휴일. 대체휴일인데 그날 예. 월요일 날. 아니 갑자기 여기 섭외를 하십니까? 야, 너무한다. 우리 진짜. 이제 운명 공동체예요, 청장님. 알겠습니다. 월요일 날 예. 월요일 날 마침 또 우리 임세훈 교수가 이제 원래 고정 게스트 둘이 있거든요. 김현정, 임세훈. 근데 이분들 다 경제통이잖아요. 네. 사실 그렇네요. 경제통이에요. 맞습니다. 특히 임세훈이란 분은 증권사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이고 또 이 김현정 씨는 그분도 은행- 론스타 은행-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은행에서 예. 그러니까 론스타도 잘 알죠. 예. 진짜로. 맞습니다. 그래서 그분도 나름대로 또 새로운 거 하나를 네. 이제 우리 방송에서 터트린 적이 있는데 백현동 월요일 날 김현정 위원장하고 이분이 또 이제 대변인 되셨잖아요. 아 그래요? 월요일 날 한번 쫙. 아 민주당 대변인이세요? 예. 잠깐만. 총장님 눈이 갑자기 민주당 대변인이. 아니. 에이, 그런 뜻은 아니고 농담이었어요. 뭐 민주당이나 예, 뭐 상관이 없으시니까. 열린민주당이나 그럼요. 관계가 없는 사람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게 추석 이야기를 하려다가 갑자기 섭외 이야기를 하셔서. 추석 이야기. 예. 추석 인사 좀 그래서 부탁드릴게요. 뭐 저는 이제 우리 이 참 지금 현재 너무 마음도 허하고 네, 어렵고 경기도 안 좋고 이런 상황에서 이 추석에 그래도 마음만은 좀 이렇게 풍성했으면 좋겠다는 네. 그런 마음을 좀 전하고 싶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방송을 쭉 해보면서 느끼는 게 댓글 같은 거 올라오고 뒤에 하시는 보면은 이 구독하시는 분들이 우리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들 똑똑해요. 정말 똑똑하셨어요. 그래서 감히 이제 이야기할 때 나중에 상당히 이렇게 저를 돌아보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집단지성의 힘이라는 게 참 느껴지거든요. 근데 구독자는 하늘처럼 모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죠. 근데 왜
구독자를 자꾸 막 자기들 그 이렇게 이야기하면 막 마음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으로 이해하는지 좀 정말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예. 하여튼 우리 구독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그렇죠. 할 수 그렇죠.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고 생각하고 아까 제가 망언을 했네요. 우리 이 방송은 팟빵의 주인이 아니라 구독자 여러분들이 주인입니다. 태세 전환부터. 야, 하여튼 추석 그뭐 옛날 말을 다시 안 저거 하더라도 네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고 그러는데 요번 추석 말고 지난 좋았던 추석을 네네. 만큼만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추석 밥상에 어떤 반찬을 올리실 겁니까? 오늘 풍성하게 털어드린 백현동 반찬 한번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또 추석 반찬에 이런 건 또 어떨까 생각해요. 이제 포항에서 어머니를 구하고 그 유명을 달리한 그런 15살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소년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엄마 잘 키워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아유. 했는데 그 소년의 꿈을 누가 짓밟았는지, 다시는 그런 인재가 벌어지지 않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뭘 지금 해야 되는지 밥상에 또 이렇게 올려주시고, 여러 가지 이 찬들 중에서도 가장 또 맛있는 차는 줄리의 논문 찬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논문도 하나 찬을 올려주시고, 그렇게 올려주시면 풍성하게 추석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밥갈이 열심히 하고 또 추석 연휴 이후에 월요일 날 또 김성수 TV에서 만날 수 있도록 물러갑니다. 예. 형이 불러오면 나는 뭐가 돼? 형만 불러가 빨리. 예. 예. 저기 물러갑니다. 추석 잘 보내세요. 추석 잘 보내세요.